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바쁘는 게 참 부동산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얘기하고 어쩔 때 보면 하루 종일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입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하여튼 근데 이렇게 막 해서 막 다 되면 좋은데 뭐 다 뭐 되는 게 아니야. 뭐 해서 전부 다 된다면 부자 되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만 바빴습니다. 하여튼 뭐 유튜브를 이제 해야 돼. 유튜브를 하고 있는 데서 그리고 또 매일 부동산 얘기가 뭐 이렇게 맨날 뭐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오늘은 뭐 제가 있었던 뭐 몇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부동산 한인부동산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에서 하는 그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이거 세미나에 잠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많은 부동산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융자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많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또 같이 또 유튜브도 하셨던 우리 박경주 선생님도 오셔갖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잠깐 브리핑 뭐 갔다 온 제가 들었던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많이 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들 인정하고 있는 이제 시장인 것 같고요. 지금 뭐 6.5, 뭐 6.25, 뭐 이 정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5점 몇 %로 내려가면은 뭐 사람들이 또 이제 리파이낸싱 하면 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거의 경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는 집은 마음의 프라이머리 하우스, 내가 지금 사는 집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상관없이 지금 구매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자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좀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좀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좀 인벤토리가 지금 계속 낮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좀 핫스팟 같은 데는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막 똑같은 물건이 맨날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 때 구매하지 않으면은 없어요. 또 이제 또 그 집과 비슷한 집을 또 찾기 기다리다 나온다면은 그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집을 또 살 수도 있어요. 얼추 비슷하구나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쏙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오히려 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나 뭐 한인들이 선호하는 곳에서 뭐 플루턴, 얼바인 뭐 이런데 뭐 유바린다, 뭐 브레아 뭐 이런 데들은 좀 계속 상승력이 있을 것 같다. 뭐 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매물이 없어서 괜찮고 반듯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많이 몰리고 뭐 금방 클로징 되고. 근데 집은 뭐 지금 또 얘기하지만 구매할 때 진짜 매력적인 집을 구매하셔야지 됩니다. 뭐 싸다고 뭐 이상한 약간 좀 그런 걸 사던가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좀 괜찮은, 남자로서 입장에서 괜찮은 또 여자가 있고 막 이러면은 접근하고 좀 대시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쇼세일이나 뭐 이제 은행 차압물에 대해서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것 같냐 근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뭐 자산에 대한 뭐 이제 이퀴티 상승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 페이먼트를 좀 며칠 못 하시더라도 뭐 그게 문제가 전혀 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많이 자산 가격이 올라서 또 오히려 뭐 그런 거에서 기대나 뭐 옛날처럼 쇼세일이나 은행 차압물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림 포 올이라고 한 20% 정도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다들 놀랬죠. 뭐 2,500명이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3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거의 12일 만에 금방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준비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용자하시는 분들, 은행하셨던 분들,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 서류를 갖고 계셨던 분들만 여기 땅 시작해서 딱 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항상 좀 구매하는 있죠. 운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운동하면은 다쳐요. 그리고 뭐 운동 효과도 안 나고 꾸준히 준비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뭐 이제 다치지도 않고 이제 더 효과가 좋죠. 마찬가지로 집 구매도 융자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한 내 크레딧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세금 보고 뭐 이런 것들 융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융자 하시는 분들 뭐 은행 사람들 뭐 융자 뭐 론 브로커들 뭐 이런 분들과 얘기하셔서 서류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계시다가 막 집 사기 전에 막 지르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잘 갖고 계시다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은 그때 딱 사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펀드를 모아서 한다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바이어들은 항상 이렇게 좀 뭐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집부터 보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벌써 늦어갖고 뭐 수혜를 입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어저께서. 그래서 하여튼간 남가주에 계시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많이 오셨고 근데 생각만큼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뭐 하여튼 뭐 많이 있는데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에서 참 노력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서 준비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참석하셔서 좀 들으시고 이렇게 분위기도 보시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 건 드림 포 올 프로그램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3월 27일 날 시작해서 4월 7일 12일 만에 끝나고 3억 불에 대한 펀드를 2,500명이 나누어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2,500가구가 순식간에 팔렸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항상 바이어들은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되는 분들이 이렇게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얘기하는 게 미리 융자 프리퀄링 프로그램들을 이제 잘 과정을 인수하시고 뭐 이렇게 크레딧과 뭐 텍스 리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뭐 온라인에서 하는 교육 근데 교육 과정은 한번 받으시면 1년 동안은 그 유효하시니까 뭐 굳이 뭐 직접 가셔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 집에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다 맞춰 놓으시고 딱 준비하셨다가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인 것 같아요. 정보가 딱 이렇게 미리 딱 왔을 때 해야지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막 연락을 드려도 뭐 시큰둥하시고 뭐 그러시면은 뭐 구매하시려고 하는 마음드가 있으셨으면은 조금 뭐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은 저도 좀 광고도 많이 하고 하여튼간 그럴 테니까 그때는 조금 빠르게 액션 하셔서 근데 그때 되면 집값이 더 오를 거예요. 뭐 지금도 보니까 슬금슬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고 디맨드는 높고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 아시는 에이전 분이 저 막 그때 막 10월 달쯤 막 경기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오를 거 아니야 내릴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우리 큰일 났다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밥을 세 끼를 먹는데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냐. 한 끼라도 먹을 것 같은데 계속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그 양이 많아졌냐 적어졌냐. 근데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부동산을 하지만 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 안전자산인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 내가 집을 사면은 은행이 감정을 해줘요. 융자를 받으면. 은행이 감정을 해줘서 그게 가치가 정확히 퍼블리시 되는 그 가치를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팔 때도 주변 가격들이 이제 원래 이제 뭐 없다 보면은 또 가격이 오르는 거고, 항상 집을 잘 가꾸고 좋은 동네 사시고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돈은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리스를 하고 계시면 뭐 평편이 안 돼서 리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리스하는 게 맞죠. 근데 가급적 뭐 구매하셔야 되겠다, 뭐 있으셔야 돼, 텍스 라이트오프도 필요하시고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매하셨다가 뭐 집이야 렌트비 내는 거랑 뭐 페이먼트 내는 거랑 뭐 얼추 비슷하고 조금 더 낸다면은 텍스로 다 상세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집 구매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미국 한인 내 집 보급이 아시아 평균 이하다. 뭐 제일 많은 것은 베트남계 사람들이 얼마죠? 69%,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이 집을 갖고 있다. 베트남 분들 보면 네일 가게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현찰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 하긴 그렇죠. 집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돼요. 베트남 분들이 교육열도 높고 정치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많아요. 군인들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하여튼간 저희랑은 좀 약간 좀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보는 뷰가. 그러다 보니까 집도 굉장히 애착이 많고, 그리고 하여튼간 자녀분들도 다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이제 정계 뭐 하여튼간 많은 부분들에서 또 하이 인컴으로 많이 또 가는 것 같아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하여튼 뭐 지금 거의 70%, 그 다음에 중국계가 66%, 일본계가 65%, 필리핀계가 64%, 인도계가 62%, 쭈루루루룩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계는 54%, 10명 중에 5분이 집을 갖고 계시고, 뭐, 그 꼴로 된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 아시안계 중에서는 60%, 그러니까 그 60%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 40%는 아직도 소유를 못 하시고 리스를 많이 한다. 요즘엔 젊은 분들도 변두리 쪽으로 가격이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인컴들이 좋은 친구들은 많이들 삽니다. 그걸 사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리스를 주고 이쪽으로 또 이사 오면 돼요. 페이먼트는 또 리스로 또 그걸 돌리면서 나가고, 이쪽은 집을 사서 또 리퀴디티를 늘리고. 하여튼 스마트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정된 투자를 갖고 하는 건 맞습니다. 주식을 말씀드리면 저도 주식을 하고 있고 해보지만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팔지를 못해요. 참 모르겠어요. 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쓰지를 못해. 언젠간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마이너스로 되면 또 이게 참 애매해지고. 근데 부동산은 일단 벌었을 때 한번 딱 팔아주고 딱 현찰 챙기고, 그리고 또 또 마음에 드는 또 근처에 집 사고 또 이게 또 챙겨주고, 뭐 5, 6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한 콘도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리스를 통해서 혼자 자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조금만 인컴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한국계들이 제일 아시안계 중에서 주택 소유율이 낮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계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그리고 이게 플루턴이나 애나임 에리어가 제일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뉴저지는 뉴욕, 그리고 저지시티, 그리고
동부에는 워싱턴 DC,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쪽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워싱턴 DC는 제가 큰 애가 거기서 공부를 해서 가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역시 캐피탈답게. 근데 알렉산드리아라고 옆에 도시 있는데 거기도 무슨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엄청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도 한국 분들이, 역시 매력적인 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하면 빠꾸미?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높고, 교육도 좋아야 되고, 인프라도 좋아야 되고, 하여튼간, 모든 면에서 좋은 곳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도 전해드리고요. 5월달, 벌써 5월달이 이제 다가옵니다. 근데 부동산이 이제 5, 6, 7 이렇게 핫해요.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매물도 좀 나오는데 나오는 족족 다 괜찮은 것들은 4, 5일 안에 다 에스크로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준비된 바이어들도 많고 셀러들도 제가 처음 한 12월 달쯤에는 제발 나도 바이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파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리스팅을 한 이제 2-3개 갖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제 곧 나올 거고 하여튼간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간 집은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이제 경제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돈이 현찰에 있으면 써요. 차도 사고 뭐도 사는데 집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 사서 작은 콘도서부터 이제 굴려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경제에 대한 눈도 많이 트이고 이제 그 로직 자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돈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인컴들이 높으니까 이제 자녀분들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고 그러는데 돈은 붙잡아 놓고 있을 때가 내 돈이지 돈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쓰면 그만이니까. 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부동산 투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런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는 제가 왜 이렇게 광고를 안 했냐면은 어떤 데인지를 잘 몰라서 한번 들어보고 왔다 와서 이제 다음에 이런 남가지 부동산협회에서 좋은 이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면은 광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꼭 가셔서 들으시고 좋은 정보를 접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